콘서트장에서 수만 명의 함성과 함께하는 그 순간, 왜 우리는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콘서트라는 공간이 어떻게 우리에게 거의 종교적 경험과 유사한 깊고 강렬한 순간을 만들어내는지 그 심리적, 사회학적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죠. 그냥 신나고 즐거운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이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각, 대체 뭘까요? 자,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몇 가지 단계를 밟아볼 겁니다. 먼저 공간, 그리고 무대, 시간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성스러움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의 감정의 건축으로 완성되는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열쇠, 바로 공간입니다. 우리가 콘서트장에 발을 들이는 그 순간부터 일상세계와 어떻게 분리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종교학의 대가 미르체아 엘리아데는 성스러운 공간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일상의 질서가 잠시 멈추는 곳. 어때요? 딱 콘서트장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 정의에 정말 완벽하게 들어맞는 현대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공기의 밀도, 의도적으로 우리를 몰입시키는 조명, 심장을 울리는 스피커의 진동, 여기에 수만 명이 똑같은 기대를 품고 내뿜는 그 에너지까지. 이 모든 감각적인 요소들이 한데 섞이면서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특별한 기운이 가득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공간이 준비됐다면 이제 시선이 향하는 곳, 바로 무대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무대는 단순히 높은 단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정교한 심리적 장치, 일종의 성소, 생추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대가 이런 성소의 역할을 하는 데에는 네 가지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방향성, 구분, 조명, 그리고 소리.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째, 방향성입니다. 옛날 성전 건축을 보면 모든 구조가 재단을 향해 있잖아요. 콘서트 무대도 똑같습니다. 수만 명의 시선, 그들의 감정, 생각이 전부 단 하나의 지점으로 빨려 들어가죠. 이렇게 에너지가 극도로 응축되고 집중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성스럽다고 느끼는 감각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는 구분입니다. 무대와 객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하지만 아주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죠. 무대 위에는 아티스트라는 특별한 존재가 있고 객석에는 그를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구조 놀랍지 않나요? 마치 고대의 사제와 신도, 그 관계를 그대로 옮겨온 것 같죠. 세 번째, 조명. 저는 조명을 현대의 성스러움을 표현하는 언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옛날 성전에서 촛불이나 스테인드 글라스가 담당했던 역할을 지금은 조명이 하고 있는 거죠.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면서 시작되는 등장의 의례, 아티스트 뒤에서 비치는 역광이 만들어내는 후광 같은 초월적인 느낌. 이 빛과 어둠의 대비가 상징성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소리입니다. 특히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떼창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만큼은 나라는 개인이 사라지고 거대한 우리라는 집단 속에 완전히 녹아드는 경험을 하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집단 무아경 상태라고 부릅니다. 내 개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이 강력한 심리적 전환. 공연이 끝나고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공간과 무대에 이어 마지막 차원인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흘러가던 평범한 날들이 어떻게 팬덤 안에서 특별하고 신성한 순간으로 바뀌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보시죠. 시간이 특별해지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째, 기다림 그 자체가 신성해지는 겁니다. 피 튀기는 티켓팅 전쟁, 컴백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카운트다운 같은 것들이죠. 둘째는 주기적인 의례예요. 매년 돌아오는 데뷔 기념일이나 컴백 시즌처럼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다림의 끝에 수만 명이 정확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순간을 공유하는 대규모 동기화가 일어나면서 그 의미가 폭발적으로 증폭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종교가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절기를 통해서 공동체의 시간을 하나로 묶는 것처럼 팬덤도
컴백이나 기념일 같은 이벤트를 통해 구성원들의 감정과 시간을 함께 엮어내는 일종의 정서적 달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공간, 무대,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스러움이라고 부르는 그 감각의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 한번 그 정의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은 집중입니다. 흔히 성스럽다고 하면 외부에서 오는 어떤 초월적인 힘, 신비로운 경험을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 실체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극도의 통일된 몰입 상태, 즉 집중이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콘서트장이라는 공간을 한번 보세요. 그곳에서는 모든 형태의 집중이 한꺼번에, 그것도 극한까지 이루어집니다. 수만 명의 감정이 한 곳으로 모이고 시선이 집중되고 음악이라는 주제가 집중되고 함성이라는 에너지가 집중되죠. 결국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로 집중되는 겁니다. 이 모든 집중이 합쳐질 때 우리는 일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감각, 바로 성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분석했던 공간, 시간, 무대, 그리고 집중이라는 조각들을 모두 모아서 콘서트라는 경험이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감정의 건축물로 완성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내린 결론입니다. 콘서트는 현대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집단적 성스러움의 장이라는 것. 이건 단순히 내가 저 아티스트를 너무 좋아해서라는 팬심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인간의 가장 깊은 심리 구조가 반응하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이벤트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극단적으로 응축된 감정의 밀도, 무대라는 흔들리지 않는 상징적 중심, 우리라는 공동체의 형성, 지루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떼창을 통해 경험하는 개인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이 모든 완벽한 조건들이 콘서트라는 시공간 안에서 하나로 딱 맞아 떨어지면서 우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는 겁니다. 결국 콘서트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벅차고 성스러운 감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비로운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과 시간, 상징과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감정이 한데 얽혀서 우리 스스로가 쌓아 올린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감정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